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해안 쪽으로 북한에서 GPS 교란 작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어선들과 지나가는 어선들 또 우리 항공기들이 기계 장애가 생기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북한은 못된 짓은 다 해요. 이 GPS 교란 작전을 이거 하게 되면요, 지금 그 배 같은데 그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바다에서 동서남북 가기가 어렵잖아요. GPS가 없으면 그 가는 길을 못 갑니다. 또 지금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GPS 교란 작전은 국제법으로도 위배되는 겁니다. 국제법으로도 위배되는 거야. 아주 어떤 그 적과의 전투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못된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못되고 정말 나쁜 저 공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렇게 GPS 교란 작전을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미리 앞으로 어떤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준비, 사전 그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즉시 합참 의장이 현지에 가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북한이 자기네 그 김정은이 일당들 위해서 국민들은 희생을 하고 하면서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망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탈피하려고 러시아에다 파병을 1만 5천 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10만 명까지도 한다는 얘기 요즘에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그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그 희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직접 사망된 죽은 사람들의 이 신원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뭐 얼굴을 일일이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상자의 숫자를 파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그 러시아에 있는 북한 그 대사관에 사망자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망자를 그 신고를 받아야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도 알고 그 사망자 또 그 위로금 보상금이 또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사람이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북한 소식 등에 전해지는 걸 보면 그 북한에서 지금 현재 북한 그 김정은이 일당들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게 있잖아요. NK 데일리 NK 방송 그 자유 방송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100여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사망 신고, 사망자가 파악된 걸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요, 이 소총을 가지고 육박전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먼 데서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말이죠. 또 아주 잘 훈련된 그 저격수들이 몰래
그 부대 앞에까지 그냥 가서 거기서 아주 그 잘 훈련된 저격수가 뭐 한 사람이 뭐 그 중대 대대 뭐 그냥 전부 다 좀 아주 백발백중으로 다 사살합니다. 전 그런 지금 현재 그 전쟁 치르면서 있는 그런 유튜버를 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 지금 어제 있었던 GPS 교란 공격은 북한이 아주 치사한 얘기입니다. 치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자기네라는 젊은 아이들까지 러시아로도 파병해가지고 그 피를 팔아서 자기네 체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이 공산당이 하루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멸망하기를 바라는데요.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집회 어제 집회를 보면은요, 이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통일당인가요? 거기서 모인 그 집회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뭐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뭐 100만이 모였다는데 100만은 들어갈 만 장소가 안 되는 거고요. 저기 하얀 건물이 이게 광화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광화문. 이게 광화문인데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빽빽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참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쪽 건너도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회하는데 주로 내용이 한동훈 대표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구속, 문재인이 구속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못 갔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시청역이 있는 데서 그 세종로 있는 쪽으로 그쪽에는 민노총에서 그 집회를 여는데 민주당에서 거기서 연합으로 같이 집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들 나와서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했는데요. 뭐 자기들은 뭐 얘기는 1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경찰 추산은 뭐 2만 5천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보다 사진을 보니까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인 숫자로 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아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지금 동원하는데요. 뭐 국회에서 탄핵이다, 특검이다, 뭐 가지고 검사들도 그 조사, 수사하는 검사들 갖다가 그냥 뭐 탄핵한다고 하고 그냥 특검 온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더니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불러 모으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집회하는 데 가서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모이질 않으니까요. 이건 최소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도 결국은 성공적인 모임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있는 이 신문들은요, 조중동까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세세게 보도 안 해요. 뭐 좌파 방송이나 좌파 언론들은 더 하죠. 보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하는 아주 폐단인데요.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청 앞에서 모인 민노총하고 민주당에 집회한 거는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온청 도배를 했어요. 거기는요. 근데 광화문에 그 집회한 정광훈 목사 집회한 거는 찾아보려 해도 규탱이 가서 하나 저기 이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진만 하나 넣은 거예요. 그죠? 기사를 보면 보수 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맞불 집회가 있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뭐 사진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요, 깨어라. 이제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 앞으로 이 후대에 살아갈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보태지도 말고 있는 대로 국내 문제 소식을 보도해. 육가원식으로 보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원하는 건가, 무엇을 권하는 건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무슨 17% 됐다, 19% 됐다 막 그러는데요. 뭐 지지율 여론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에부터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선거 쪽에 여론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의 질문항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가 유력한지 유력한 쪽으로 갔다가 하면 됩니다. 요즘에 한간에 보면 그 여론조사 오는데 전화 받아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뭐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면 그냥 무시 않고 끊어버리고 해당 안 된다. 또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뭐 어느 당 지지하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하는 기관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많이 거론들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그 댓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얼마까지, 얼마만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봉하지 않지만요. 여하튼 이렇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얕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가 우리 그 보수단체 그 집회할 때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이 책임이 큽니다.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 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지금 그 벅찬데 자당에 있는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라든지 용산 대통령 그렇게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요구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보고해라 뭐 이랬다 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는요 정말 국민의힘을 지켜온 골수 그 당원들은요 이 꼴을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참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자멸의 길을 가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원로들
보수 원로들이라든지 당의 원로들이 또 당의 또 중진들이 그냥 두고만 보면 결국은 그 당은 망합니다. 옛날에도 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당이 그때 민주당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을 쪼개서 나가가지고 열린 우리당, 열린당이라고 하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선거했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이 좌파의 물을 먹거나 좌파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비두고 아주 정말 그 보수들만 뭉친 인원이 얼마 됐든지 간에 이 국민의힘의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더 낫지 않을까. 미래 선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당에 있는 그 좌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표 찍을 때는 뭐 찍는지 안 찍는지 다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평상시에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야당을 공격을 하고 여당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물밑으로 논의를 하고 물밑으로 건의를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야당같이 국민의힘에 있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에다 직접 던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볼 때는 야당을 돕는 거다. 야당 편 아니냐?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좌편 아니냐? 좌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상당히 노련해야 됩니다. 어떤지 어제 우리 보수단체 정원 목사 끄는 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대단히 집회를 대형으로 이렇게 했고 또 민주주의 노총에서 그 집회를 서울역 앞에서 세종로로 그쪽에서 모였었는데 민주당이 같이 가담을 했다. 근데 그 인원 숫자는 뭐 별로 아니었다. 광화문 그 집회에 나온 보수단체에 모인 사람들 수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보도를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김건희 씨 지금 현재 그 이번에 어제 야당 집회에서도 김건희 씨 갖다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그 파우치백 300만 원짜리 백 문제 또 무슨 나댄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근데 왜 검찰에서 기소 중지했습니까? 일단 검찰이 한 건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검찰들이 조사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년간 그 조사하면서 왜 그때 기소를 못하고 뭘 못했습니까? 그때 그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못하게끔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사퇴하고 근데 여러분들 대법원까지 갔다 오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뭐 그럴 거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대비를 할 적에 김정숙 씨와 대비했을 적에 그렇게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잘못했느냐 그렇게 문제거리가 있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면 양심을 놓고 심했군 심했다 이건 너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언론과 사회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강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거기에 귀담아 듣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법부가 미적거려서 그러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한 5일 남았습니다. 15일 날 두고 보시자고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나올 것이고 25일 날 위증 사유, 위증 교사 거기에 대해서 25일 날 선고가 나옵니다. 두고 보시자고. 솔직히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받아야죠. 죄가 없으면 뭐 혐의가 없으면 무죄 방면할 거고요. 어차피 잘하든지 뭐든지 재판부에 대해서 판결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할 겁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죄가 졌으면 응분이 죄를 받아야 하죠.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원래 김정은이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에 있으면 뭐 죄 있는 사람도 덮을 수 있는 거고 죄 없는 사람도 죽이고 싶으면 끌어다 막 그냥 사살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날 이제 지금 이 시간이면 교회 가서 집회를 보실 시간인데요. 어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대로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